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본격적인 활동 아마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첫 번째 행보로 또 두 번째 행보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날선 반응, 날선 공격을 많이 해왔었죠. 자, 과연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짚어볼 텐데, 먼저 자, 두 사람 지난 2월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한 표결을 두고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1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의 당시에 한동훈 당시 장관의 목소리였는데요. 자, 과연 한동훈 장관이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할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오늘 저희가 패널들에게 그 여부를 한번 좀 먼저 묻고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만나지 않았었고요. 내년엔 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년 인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마주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쨌든 여당의 당대표 격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과연 만날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설화, 설전 이런 것들을 보면 만나지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있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다, O, 만나지 않을 거다, X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다 O를 들으셨습니다. 뭐 다 들어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단 자, 김현정 특보부터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당대표 격을 맡게 되면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예. 검사 출신이다, 뭐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런 비판들 속에서 그 이미지를 깨는 좀 그런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기존의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 때는 뭐 피의자 신분이라서 만나지 않았지만 또 김기현 대표는 예방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만나서 그런 모습들 본인도 부각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여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예방 그동안 간행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또 공사는 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1야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왜 과거에 어떤 잡범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 표정부터 굉장히 보여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만난다면. 뭐 잡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와 이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으니까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는 만나야 하고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이제 총선이 불과 4달도 남지 않았고요. 요새 우리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항상 민생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당 당대표를 만나서 우리 지금 국정 운영에 좀 도움을 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의 어떤 협력의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될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와는 많은 대비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50대 젊은 비대위원장, 앞으로의 정치 혁신과 세대 교체를 이끌어갈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격으로 만나는 것과 야당의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는 상당히 차이점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확장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앞으로 남을 대선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 확장력을 높여서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48, 9%의 득표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40% 초중반밖에는 기록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차기 지도자 호감도와 적합도. 이 적합도는 지금 현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호감도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동훈 장관이 제법 높은 수치가 나와요.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나름의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저께 전해드렸었는데 박원석 대표님 아까 보시면 새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여당 여러 인사들이 한꺼번에 가는 거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럼 혹시 3자 대면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 분 다 같은 자리에 있기 예. 때문에 뭐 그조차 3자 대면이라면은 대면일 수 있겠죠. 근데 따로 무슨 뭐 그 세 분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한다든가 잠깐이라도 그렇게 이제 모양새가 잡히는 건 아마 극도로 경계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공식적인 행사장 같은 데서 마주쳤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 의미 있는 정치적 만남으로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예, 짧은 악수 정도만 했었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신년 할애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어렵고 그와 별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게 되면 관행상 어쨌든 그 타당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짧게 조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당장의 현안이 김건희 특검법, 그 쌍특검법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별도의 여야 대표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뭔가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된다면 이제 그걸 매개로 여야 사이에 대화가 일정하게 오갈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여야 사이의 대화 가능성은 선거법입니다.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월 말 2월 초쯤이 될 텐데 어쨌든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이걸 뭐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선거제도를 확정하려면 여야 간에 일정한 뭐 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개특위나 이런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그 협의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대표회담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까지 뭔가 현안을 두고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 1월이면 이제 총선이 100일 정도 남습니다. 과연 여야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뉴스톱텐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